네, 2022 GTPC 몬드리안의 고민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몬드리안의 작은 고민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몬드리안이 GTPC 왕국에서 기막힌 추상이라는 주제로 미술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아래 보시면은 사각형 그림이 있죠. 사각형 그림이 있는데 1번부터 n번까지 번호가 적혀 있고요. 적혀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이 사각형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각형, 각각의 사각형 영역을 보시면은 다 다르죠. 큰 영역도 있고 작은 영역도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몬드리안은 여기 이 사각형 위에다가 색칠을 하려고 합니다. 색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준비되는 물감 역시 이 사각형의 개수인 4개만큼 물감의 종류가 준비가 되고요.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은 물감은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감 A를 1번에 썼다 하면은 이제 물감 A는 다른 곳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조건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몬드리안은 지금 아직 초보화가기 때문에 자본이 많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물감을 색칠해야 최소 비용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이게 아래쪽 보시면은 1번 첫 번째죠. 넓은 면적에 지금 면적이 다 다르죠. 면적이 다 다른데 넓은 면적에다가 어떤 물감을 칠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감이 가격이 다 다르죠. 1 제곱센치당 그러니까 면적 1당 이제 비용이 여기 지금 다 다릅니다. 30원, 20원, 100원, 3원인데 이 중에서 가장 넓은 여기 1번 면적에 어떤 물감을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면적은 어떤 물감을 칠하고 그 다음 큰 면적은 어떤 물감을 칠하고 마지막 가장 작은 면적에는 어떤 물감을 칠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조금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정렬의 개념을 생각하면은 훨씬 쉽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사각형의 면적을 한번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면적 순으로 보면 5, 20, 30, 55 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면적이 5인 사각형은 3번 사각형이고 면적이 20인 사각형은 4번, 면적이 30인 사각형은 2번, 면적이 55인 사각형은 1번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렬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물감들을 한번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을 정렬을 할 건데요. 두 가지 정렬이 있겠죠. 물감의 가격의 오름차순 배치와 물감을 가격이 이제 내림차순으로 배치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두 개를 정렬을 딱 해보면은 뭔가가 딱 보입니다. 자, 우선 이거는 물감의 내림차순 배치입니다. 100원, 30원, 20원, 3원이고요. 이제 100원 같은 경우에 물감 C죠. 그리고 30원은 물감 A, 20원은 물감 B, 그리고 3원은 물감 D입니다. 내림차순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물감 이제 오름차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3원, 20원, 30원, 100원 순으로 되고요. 자, 좀 이제 뭔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이제 곱하기를 해볼 거예요. 네, 면적 5에 물감 C를 칠하게 되면은 5 곱하기 100이 되겠죠. 물감 C를 3번 사각형 면적이 5잖아요. 그럼 총 3번 사각형을 칠하기 위한 비용은 5 곱하기 100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모든 면적을 이렇게 1대1로 매칭시켜가지고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총 비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5 곱하기 100, 20 곱하기 30, 30 곱하기 20, 55 곱하기 3 해서 1865라는 이제 총 비용이 나오겠지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의 오름차순 배치를 보겠습니다. 가장 이 좁은 면적에 가장 저렴한 걸 지금 쓰고 있죠. 5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이제 15가 될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좁은 면적인 20에다가 20원짜리를 30짜리 면적에 30원을 그리고 55 가장 넓은 면적에 가장 비싼 물감인 이 100원짜리 물감을 쓰게 되면은 총 비용은 6,815원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최소 비용을 구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감의 가격 내림차순 배치 결과를 매칭시키면은 정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해야 되는 거는 총 비용 1,865죠. 네, 그리고 1번부터 4번 사각형까지 어떤 물감이 쓰여졌는지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전에 위에 보면 사각형을 지금 이 면적의 오름차순으로 했는데요. 1번 사각형이 가장 오른쪽에 있죠. 가장 오른쪽. 근데 지금 이 물감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 물감 D죠. 그래서 첫 번째 출력은 D가 되고요. 자, 2번 사각형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네요. 이 두 번째. 그러면은 물감도 보겠습니다. 물감도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B네요. 자, 그럼 D, B가 되고요. 이어서 3번 사각형은 C, 4번 사각형은 A가 돼가지고 D, B, C, A가 최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몬드리안의 작은 고민 문제의 풀이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몬드리안의 큰 고민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1번부터 n번까지 사각형이 이 앞에 문제는 4개였지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n번까지의 번호가 적힌 사각형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n이 몇이 될지 모르겠지만 1번부터 n번까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감 같은 경우에도 n개만큼의 물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예컨대 이제 사각형이 10개라면은 물감도 10개가 주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물감의 이름은 첫 번째 물감은 A, 두 번째 물감은 B, 세 번째 물감은 C, 그럼 네 번째 물감은 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A, B, C, D, E, F, G 쭉 가다가 Z까지 왔어요. Z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물감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 물감은 규칙에 따르면은 AA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AA, AB, AC 쭉 가서 AZ가 되면은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서 BA, BB, BC 쭉 가서 이 두 자리의 물감 ZZ가 마지막인데 이제 그 다음은 AAA부터 시작해서 이런 규칙으로 이제 물감 이름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몬드리안의 작은 고민 같은 문제는 초보 화가였기 때문에 최소 비용이었지만 이 문제는 이제 몬드리안이 유명해졌대요. 워낙 유명해져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나 봐요. 그래서 최대 비용으로 작업을 하려고 한답니다. 최대 비용. 최소 비용이었죠. 아까 전에 이 문제는 최대 비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첫 번째, 넓은 면적, 가장 넓은 면적에 어떤 가격의 물감을 칠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넓은 면적에다가 어떤 가격의 물감을 칠해야 되지? 근데 이번 문제는 최대 비용이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렬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몬드리안의 작은 고민 문제는 최소 비용. 근데 이거는 최대 비용. 그리고 최소 비용 문제는 아까 가장 넓은 면적에 가장 저렴한 물감을 사용해야지 최소 비용이 나왔지요. 가장 넓은 면적에 가장 저렴한 물감을 썼어야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최대 비용은 이제 가장 넓은 면적에 당연히 가장 비싼 물감을 막 뿌려야 최대의 비용이 나오겠지요. 자,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작은 고민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큰 고민 문제 n이 4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겠죠. 사각형이 4개가 있고요. 면적이 똑같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물감의 가격 역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면적을 일단 사각형의 면적 순대로 오름차순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럼 5, 20, 30, 55는 동일하죠. 자, 그리고 물감들도 배치를 합니다. 가격에 내림차순, 그리고 가격에 오름차순 배치를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내림차순 배치 결과가 정답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비용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면적인 55에다가 가장 비싼 물감을 칠한 경우,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렇게 넓은 면적에다가 계속 비싼 걸 칠하죠. 이런 경우가 당연히 최대가 되겠지요. 네, 이때는 이제 6,815원이라는 최대 비용이 나오고요. 일단 아이디어는 뭐 작은 고민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출력 역시 이렇게 되겠죠. 아까 작은 문제와 동일하고요. 자, 근데 이제 코딩을 해야 되겠죠.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4개지만 지금 얘는 사각형의 개수가 n개고요. 앞에를 보시면은 n의 범위가 있습니다. n의 범위가 있습니다. 1부터 5,000 사이래요. 사각형이 1부터 5,000개까지 주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1부터 5,000개면은 물감의 색깔 역시 A, B, C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손으로는 불가능하고 이제 코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지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각형의 총 개수를 입력한다고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C++ 같은 경우,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스캔F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을 써가지고 사각형의 총 개수를 입력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면적을 입력합니다. 사각형이 4개면은 각각의 1번부터 4번까지의 사각형의 면적을 각각 입력해 줄 건데요. 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추후에 정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각형의 면적을 입력받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사각형의 면적과 그리고 이 사각형이 몇 번 사각형인지 이 2개를 묶어서 관리를 할 겁니다. 두 개를 묶어서 관리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째입니다. 물감의 가격을 입력하는데 사각형의 면적 개수만큼 당연히 물감 가격이 입력되겠죠. 사각형이 4개면 물감의 가격 4개가 입력이 될 건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감의 가격과 그리고 물감의 번호. 지금 아까 물감 A였는데요. A가 1번 물감이겠죠. 그리고 B가 2번 물감일 건데 이렇게 물감의 가격과 넘버를 묶어서 관리를 해줍니다. 이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이 사각형의 면적과 사각형의 번호가 묶여서 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각형의 면적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합니다.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은 가장 위에 있는 이 그림이 되겠죠. 이 그림이 될 거고 아래는 면적, 위에는 사각형의 번호가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물감의 가격과 물감의 번호를 정렬할 건데요. 물감의 가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합니다. 오름차순 정렬. 그럼 여기 2번째 줄에 이건 내림차순이죠. 자, 아래쪽 보시면은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3, 20, 30, 100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최대 비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가 가장 저렴한 이제 물감일 거고, 그리고 맨 앞에 사각형이 지금 정렬되어 있는 사각형 중에서 맨 앞에 사각형이 가장 좁은 면적의 사각형이겠죠. 다시 앞으로 가보면요. 맨 앞에 있는 사각형이 지금 가장 좁은 사각형,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물감이 지금 3원이죠. 3원인데 이 2개를 곱하고 그리고 20과 그리고 20원을 곱하고 30과 30원을 곱하고 그리고 55와 100원을 곱해줄 겁니다.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값 곱해주고 2번 값 곱해주고 3번 값 곱해주고 4번 값 곱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그 곱한 것을 누적하게 되면은
총 최대 비용이 구해지겠죠, 일단. 자, 근데 이제 이 가격을 구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각형의 번호, 이제 1번 사각형과 1번 물감을 만약에 곱해서 이제 값을 누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사각형 번호 1번 같은 경우 1번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물감이 어떤 물감이 칠해지고 있는지 그 물감 번호를 다시 한번 묶어서 관리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묶어서 관리를 하고요. 이제 누적하는 과정이 모두 끝났으면은 방금 이 묶어서 관리한 것을 사각형 번호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사각형이라고 정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번 사각형에 묶여있는 물감 번호가 있겠죠. 2번 사각형에 묶여있는 물감 번호, 3번 사각형에 묶여있는 물감 번호, 4번 사각형에 묶여있는 물감 번호,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맨 앞에서부터 물감 번호를 출력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맞게 출력이 되겠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호가 아니라 알파벳으로 출력을 해야 됐던 거 잊지 않으셨죠? A, B, C, D, Z까지 가서 AA, AB, AC, ZZ까지 가서 AAA, 이런 규칙으로 출력이 되는데요. 이 물가의 번호는 아스키 코드표를 꼭 보셔야 합니다. 아스키 코드표를 알파벳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은 검색을 통해서 아스키 코드 알파벳 대문자 A가 몇 번인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로 구현을 했고요. 지금 3개의 지금 헤더가 있습니다. 기본 헤더인 stdio.h, 그리고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 정렬을 쓰기 위한 헤더 파일이고요. 자, 그리고 배열 대신에 벡터를 가져왔습니다. 벡터는 익숙하신 분도 있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배열은 고정이지만 이 벡터는 이제 동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제 할당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벡터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 4개를 선언했어요. n 같은 경우에는 총 사각형의 개수가 입력이 될 거고요. n스 같은 경우에는 n스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누적된 값을 여기 n스의 약자인데 이 n스에다가 누적을 할 거고요. 총 비용을. 그리고 nu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사각형 면적을 입력하는 것, 그리고 물감의 이제 가격을 입력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든 변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벡터 VTARES가 있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페어 i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를 2개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인데 int로 묶겠다는 뜻입니다. int 정수 2개로 묶겠다는 뜻이고요. 앞에는 사각형의 면적, 그리고 뒤에는 이 사각형이 몇 번 사각형인지 이렇게 묶음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A라는 이 벡터에다가 관리를 할 거고요. 벡터가 익숙치 않은 분은 이제 구조체를 만드셔가지고 배열로 선언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VT라는 이 벡터, 이 VT라는 저장 공간에는 뭘 할 거냐? 앞에는 물감의 가격, 뒤에는 그 물감의 번호를 묶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 VT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RES는 아까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그 누적된 가격을 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묶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는 사각형의 번호, 뒤에는 현재 물감의 번호를 묶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보면 solve 함수가 있어요. 이 solve 함수 좀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65가 지금 눈에 띄시나요? 알파벳 대문자 A가 65거든요. 아스키 코드로. 그리고 A부터 Z까지는 총 26개죠. A, B, C, D,
쭉 가서 Z까지 총 개수를 세보면 26개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듈러 나머지 연산인데 이걸 보면서 약간 감이 오시는 분이 이제 계실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물감의 번호를 알파벳으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네, 일단 이걸 위에 설계해 두었고요. 자, 메인 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아까 전에 코딩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었는데 제일 상단에 사각형의 개수를 입력하죠. 스캔F 써서 n에다가 사각형의 개수를 입력을 하고요. 자, 포문을 돌립니다. 1번부터 사각형의 개수만큼 포문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4면은 n이 4일 테고 이제 포문이 4번 돌아가겠죠. 자, i가 1일 때 scanf 사각형의 면적을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55면은 이 넘에 55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에다가 a라고 하는 이름의 벡터 이 저장 공간에다가 현재 이 사각형의 면적과 그리고 1번이죠. 1번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면적과 그리고 현재 사각형의 번호를 묶어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벡터 연산이 익숙치 않으신 분은 한번 검색해 보셔서 이 벡터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GTPC에 참여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벡터는 익숙해지시면 아주 좋은 이제 스킬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사각형의 개수인 4까지 돌아가겠죠. n이 4라면은 이제 물감의 개수는 사각형의 개수니까 자, 이번에 물감의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건데요. 일단 물감의 면적 1당 필요한 가격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과 현재 몇 번째 물감인지 이걸 묶어서 또 관리해서 VT라는 저장 공간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4개가 딱딱딱딱 되겠죠. 자, 그럼 이 묶어서 저장하는 게 끝났어요. 저장하는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정렬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렬. 자, A에는 지금 사각형의 면적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VT에는 물감에 대한 면적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얘를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정렬 함수를 구현하셔도 됩니다. 나는 정렬을 할 줄 알아. 나는 되게 빠른 정렬을 구현할 수 있다 하시면 구현하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를 쓰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sort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왼쪽에 위에 보시면 알고리즘이라는 헤더가 있거든요. 이 헤더를 불러오시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정렬을 할 수 있는 이런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벡터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A의 begin 현재 지금 아까 사각형이 4개라고 가정했었으면 지금 4개가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가장 처음에 들어온 것부터 4번째까지 정렬을 쭈르르르 하라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num과 i 사각형의 면적과 그리고 넘버를 같이 묶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요. 이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정렬을 합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정렬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A의 값들이 오름차순으로 쭈르르르 정렬이 됐겠지요. 사각형의 면적을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VT. 이 VT 같은 경우에도 정렬을 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있는 거, 물감의 가격이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될 겁니다. 짜라라라 정렬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앞에 있는 거, 그럼 가장 작은 면적의 사각형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VT 가장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저렴한 물감일 겁니다. 네, 이제 그 두 개를 곱해주는 과정이 여기입니다. 네, 여기고요. 네, 배열도 0번부터 시작하죠. 인덱스가. 이 벡터 역시 0번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A의 0번, 가장 앞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VT 0, 가장 앞에 있는 데이터죠. 그리고 이 jump first는요, 이 두 개 중에 앞에를 의미합니다. A의 0번째 중에, 그리고 이 둘 중에 앞에가 first,
그리고 뒤에 있는 데이터를 쓰고 싶으면 .second를 쓰시면 돼요. 앞에는 first, 뒤에는 second. 자, 그러면은 지금 두 개 다, 이 A랑 VT 두 개 다 앞에 사각형의 면적과 물감의 가격이 있는데 이거 두 개들을 쭉 곱해주면 되겠죠. 쭉 곱해서 answer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다가 계속 누적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 누적을 해주는 과정에서 누적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뭘 한다? 다시 묶어서 관리를 합니다. 무엇을 묶어서 관리를 하느냐? A, I의 second. A는 사각형의 번호죠. A, I의 second 두 번째니까 사각형의 번호와 그리고 VT, I의 second. VT, I의 second는 지금 물감의 번호죠.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RES라고 하는 이 벡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쭈르르르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누적된 이 answer의 값을 printf를 해가지고 출력을 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코드가 왼쪽에 있는데요.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answer를 출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정렬을 합니다. 이 RES라고 하는 이 저장된 것들을 정렬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렬이 되는 거는 앞에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AI의 세컨드, AI 세컨드, 즉 이 사각형의 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니까 번호가 1번부터 들어갔죠. 그럼 1, 2, 3, 4가 정렬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1번이랑 묶여있던 데이터도 이렇게 같이 정렬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1번에 사용됐던 물감 번호, 2번에 사용됐던 물감 번호, 3번에 사용됐던 물감 번호, 4번에 사용됐던 물감 번호, 이렇게 정렬이 돼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맨 앞에 번호가 만약에 물감 번호가 1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solve 함수에다가 이제 그 값을 보내줍니다. 1이면은 1을 보내주면 되겠죠. 자, solve 함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solve 함수. 자, 1이라고 왔어요, 지금. 여기 매개 변수에 1을 받아왔습니다. 1을 받아왔어요, x. x는 현재 1입니다. 자, 그럼 여기 if은 지금 만족을 안 하죠. 1이기 때문에 만족 안 하고요. 자, 다시 solve를 호출하네요. x가 현재 1인데 1-1이면 0이겠죠. solve 0을 호출합니다. 그럼 이제 solve 0으로 왔으니까 여기 걸리죠. if문은 x가 0보다 작을 때 종료를 해라 해가지고 solve 0은 종료가 되고요. solve 1로 다시 돌아와서 printf를 합니다. 출력을 해요. 문자를 출력을 하는데 지금 캐릭터로 바꾼대요. 지금 캐릭터 문자를 출력을 할 건데, 자, x가 지금 현재 1이죠. 지금 x solve 1과 solve 0이 출력이 됐는데 0은 종료됐고요. 1이 지금 실행 중인데요. 65에다가 x가 현재 1인데 1-1 하게 되면 0이고요. 거기에 모듈러 26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65가 나오겠죠. 65. 아스키 코드 65번을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번호를 캐릭터형으로 형변환을 해서 출력하게 되면은 이 번호에 해당하는 아스키 문자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65에 해당하는 거는 대문자 A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A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solve 2를 받아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solve 2, solve 2를 받아왔어요. 그럼 B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자, solve 2가 맨 처음에 실행이 되면은 if문을 건너뛰고요. 다시 solve 함수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2-1이니까 1이고요. 1에 나누기 26을 하게 되면은 0이겠죠. 그러면은 solve 0은 바로 호출된 동시에 종료가 되고, 다시 돌아와서 solve 2를 마저 실행하면은 65에 2-1 하게 되면은 1이죠. 1에 모듈러 26을 하게 되면 나머지 연산 1 나누기 26의 나머지는 1이겠죠. 그래서 66이 됩니다. 66이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아스키 문자를 출력하게 되면은 B가 출력이 되고요. 이 코드를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너가 지금 너에 해당하는 번호가
아스키 문자 A로부터 몇 번째 떨어져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코드라는 거를 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아스키 코드 창 하나 띄워 두신 뒤에 작은 수부터 1부터 25까지 이런 작은 수를 가지고서 한번 이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은 되게 신기한 코드라는 거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 코드를 꼭 분석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물감의 번호까지, 물감의 알파벳까지 출력이 완료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문제를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은 본선에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